이른바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2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천 임시청사로 직원들이 처음 출근했는데요. 지역의 기대감도 큰 가운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인제대학교가 올해 본지정을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재도전에 나선 인제대와 김해 지역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지난 주말 창녕군 대한면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이 주부를 잡는 데만 3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27일에도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카사가 2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천 임시청사로 직원들이 첫 출근을 했는데요.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경남의 우주항공청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5월 27일 본격적으로 우주항공청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포함해 우주항공청은 정원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중 240여 명이 사천에, 나머지 직원들이 제주 소속기관 2곳에서 업무를 맡습니다. 우선 채용 절차가 끝난 110여 명의 직원들이 사천 임시청사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과 함께 설렘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청장도 첫 조회에서 격려와 앞으로의 목표를 전했고 직원들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시적소의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의 전문성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우주항공청이라는 조직이 신설되고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재밌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우주항공청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총괄합니다. 그동안 정부 중심이었던 우주 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데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핵심 목표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 업무도 이어받아 오는 2032년 달 착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예산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적은 7천억 원대라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또 국내 우주산업 대부분 발사체보다 위성 장비에 집중돼 있고 기업의 규모도 작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27일 경상남도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간담회에서도 나왔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우주 경제가 오는 2040년이면 1조 1천억 달러로 우리 돈 1,4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주 산업은 경남의 지역 경제 부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체의 절반 이상이 경남에 있습니다. 카이와 하나 등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기업 간 협업 등 산업 생태계를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연구기관, 스타트업, 대기업이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이제 기업도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업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정책을 도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함께 또 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열차와 항공편을 늘리는 일도 시급합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인 25일 오후 창녕군 대한면의 한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약 30시간이 지나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일째인 27일 오후까지도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쌓아둔 폐지 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잔불 정리까지 진화 작업이 길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낮 12시 반쯤 공장 실외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40분쯤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이자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글로컬 대학. 올해 경남에서는 7개 대학이 선정됐죠. 그중 지난해 고배를 마신 인제대가 다시 예비 지정되면서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글로컬 대학 티켓을 따내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인제대학교. 절치부심 끝에 재도전에 나서 올해 다시 예비 지정됐습니다. 인제대의 모델은 다른 대학과의 통합이나 연합이 아닌 단독형입니다. 기본 방향은 김해시의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 생태계로 활용하는 이른바 올시티 캠퍼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계획에는 실행력이 더해졌습니다. 예비대학에 이름을 올렸다가 탈락한 경험을 살려 차별화 전략으로 보강했습니다. 허브 캠퍼스도 이미 개소를 해서 거기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는 그 행정 절차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실행력을 좀 더 보완해서 올해 평가받을 때는 이 대학은 정말 계속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산업체, 지역대학은 본격적인 협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이 될 허브 캠퍼스를 열어 지역 강의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지자체도 적극적입니다. 24년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저희 글로컬 대학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저희 김해에 남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올해 일단은 큰 목표입니다. 전국 109개 대학 중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대학은 33곳. 경남에서는 지난해 최종 선정 결과로 불거진 사립대와 동부경남권 홀대론을 불식시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고 대학 위상까지 달라지는 글로컬 대학. 그 티켓을 따내기 위해 오는 7월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둔 인제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꾸립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6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또 다음 날인 27일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고 7월 1일 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입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의원 64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60명, 민주당이 4명입니다. 최근 강원 철원군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축협 공동방역단과 시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취약농장과 인접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농가에 긴급 배부했습니다. 또 여름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면역 증강제도 추가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양돈 농가의 자체 방역 강화와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씩 나눠서 진행합니다. 환급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4,000원 이상은 만원을,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체 시공 능력 평가액이 300억 이상인 지역 기업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 입장에선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할 기회인 만큼 입찰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중견 건설업체들의 줄도사 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지역에선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의 지역 기업 우대 기준까지 제정한 만큼 지역에선 입찰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항 공사의 전체 시공 능력 평가액 7,500억 원 이상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300억 이상인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부산 경남을 합쳐서 68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너무 또 소규모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설계비라든지 이러한 이 선투자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맞는 업체들은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 부지공사 입찰 개시일을 11월 14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6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사전 심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는 10조 5,300억 규모의 가덕 신공항 공사에 참여할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들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업체에 참여를 함으로써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개항 시에 거기에 출입을 하면 자부심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지역 이제 발전 효과가 있으니까 지역 건설업체들도 꼭 참여를 해서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 참여가 지역 건설업계 분위기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양이 수월치 않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업체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 건설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업체가 공항을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아니면 견실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 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공사가 될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하는 짧은 공사 기간인 만큼 여러 숙제가 놓인 상황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해 시공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가 24일부터 27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모래축제의 이색 즐길거리인 미디어 파사드 운영 기간을 이틀 연장해 29일까지 상영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으로 높이 12m, 가로 세로 각 25m의 메인 작품을 스크린 삼아 상영하며 바티칸 미술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을 배경으로 미켈란젤로의 명화 천지창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는 27일 폐막하며 비너스의 탄생, 최후의 만찬, 미인도, 절규 등 고전에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세계 명화를 형상화한 20개 모래 작품은 6월 9일까지 전시됩니다. 양산 시립 화장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입지 후보지 공모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부지는 1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화장로 6기와 증설용 2기가 들어설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실사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양산 시립 화장장은 2027년 착공해 다음 해 준공됩니다. 인구 36만 도시 양산에서는 한 해 1,700여 건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지만 지역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이 부산이나 울산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